자, 그러면 수업 페이지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보셨던 탱크옥션의 물건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사건 번호는 임의로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 외부로 유출하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내용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 사건도 보니까 임의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 경매 사건이네요.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 같게끔 보여지고요. 채권자는 보니까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가 언제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100% 진행되고 있고 보증금은 10%다. 그리고 1차 기일만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 한 달 정도 1개월 정도가 이렇게 유찰에 대한 기간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지역의 주거형을 살펴보는 것이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물건을 갖다가 보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 놨거든요. 자세하게 중복해서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쉬운 주거형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물건의 종별은 주거형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지금 집합 건물이죠. 매각 물건 번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1번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1번은 생략을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개일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만 됩니다. 물건의 종별은 주거형 중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도 특별한 경우에 대지권이 미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집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 모두 낙찰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파트가 상당히 안전하고 쉽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 이게 경매가 언제 등기가 됐느냐, 이걸 개시결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지고 사건화 되어진 날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건은 2022년 11월 17일 임의경매라고 표시가 돼 있죠. 2022년도 11월 17일 날 이게 이제 경매가 접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와 건물 모두 다 감정평가가 되어져서 금액이 정해졌다라는 내용도 제가 이제 캡처를 해 놓은 거예요. 4번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현황을 나와 있어요. 아주 토지는 대지권이 요 정도 되어져 있는데 이 대지권이 가격이 이만큼이다. 그리고 건물은 총 25층 이 중에 25층이다. 근데 이 건물에 대한 평수가 18평이네요.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사용 승인되어진 날짜는 최초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데 1999년도예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 전이죠. 25년 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5년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렇게 감정평가가 되어졌네요. 5번 사항을 보니까 위 1항 토지의 대지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지가 6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호수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좀 했고요. 2번에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에요. 그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갖다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 감정가격이네요. 2번이 토지의 감정가격이에요. 그럼 2번이 토지의 감정가액이 4억 5천 18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토지죠,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 이 대지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가상각이 되어지지 않고요. 대지권은 가격이 오르는데요. 위에 보면 건물, 사망의 건물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이 되어집니다. 토지하고는 좀 다르죠. 토지는 가격이 오르는데 2023년도 건축비의 비용이 폭등했어요. 아주 건물의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물은 사용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의 감정가격은 2022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사항에서는 건물의 감정가격을 3억 120만 원으로 표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입찰을 고려할 경우
시세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2022년도 11월이니까 현재는 2024년도 예를 들어서 5월이라고 합시다. 이때 시점하고 이때 터울이 한 6개월은 되니까 현재 시세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 가치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저희가 분석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는요, 토지의 가치, 토지는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 기본으로 두고 평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를 기준으로 두시고요. 건물이 가격이 이제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현재 주변의 시세, 전세나 시세, 매물 현황 등을 확인하셔서 시장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면서 시세도 같이 알아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임차인의 현황을 봤더니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배당요구 종기율도 표시되어 있고요.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현재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인도명령할 때 상당히 쉽다. 소유자가 오히려 인도명령하기는 더 쉽다.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팁박스를 보니까 임차인 현황표에 배당요구 종기를 갖다가 기재해 놨어요. 2023년도 2월 20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권리신고 사항이에요. 자, 1년 전에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해버렸다는 거죠. 임차인이 없으며 소유자 점유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매각물건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주거형에는 임차인의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비록 법원 집행관들이 임차인 현황 조사를 했다 해도요,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답사, 이걸 임장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조사하듯이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지만 한다. 만일 현황 조사와 다르게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뭡니까? 비용을 낭비하게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물건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아파트니까 건물에 대해서 이제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는 거죠.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이 유료 사이트에는요, 살아있는 내용들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봤듯이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놓고 현재 살아있는 것과 비교해 보시는 습관도 들이셔야 되는데, 건물 등기부 등본에서 번호를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번호를. 이 번호를 왜 매겨놨는지 팁박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근저당권 설정일이에요.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 여러분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봤던 이것을 체크해 놨습니다. 18년 5월 15일. 그리고 임의경매 날짜를 해놨어요. 임의경매를 했는데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좀 다릅니다. 근저당권이 국 땡땡땡이고 근저당권 설정한 아 땡땡땡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1번 임의경매 신청한 거는 뭡니까? 2018년 5월 15일이 경매 신청한 게 아니고 2022년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리 나서 뒤이어서 1번에 있는 이것이 경매 신청을 했다. 이렇게 두 건에 대한 중복 경매 신청을 했네요. 사건 번호가 2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한 번에 딱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 등기부 등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좀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 집합 건물에서는 건물 등기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이제 합쳐진 거니까요. 토지와 건물은 집합하여 건물 등기 하나로 기재됐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을-1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살아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을 1번에 살아있는 등기부 순번 1은 분명히 설명했죠. 뭡니까? 2018년 5월 15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졌다. 최초 근저당권이죠. 그 위에는 소유권밖에 없으니까 뒤에는 뭐다? 다 말소되어진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소멸주의로 배웠습니다. 자, 3번
2022년 11월 17일 임의경매 신청자 이렇게 땡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을 10번에 보면 순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2022년도 5월 26일 설정한 근저당권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근저당권은 을 10이 설정되어 있고 2항에 2022년도 11월 17일 임의경매 신청되어 있습니다. 갑 3번에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임의경매라고 신청을 해도 이것은 뭐예요? 갑구에서 기재가 된다라는 거. 물권의 등기일은 을구에 등기되며 채권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매각 신청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임의경매 신청이라고 해도 뭐다? 갑구에 등기되어진다.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근저당권은 을구에, 경매 신청일에 대한 부분은 갑구에 등재가 되어진다. 여러분들 을구 되어져 있는 표를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임의경매 신청일에 접수 보면 갑구에 기재가 돼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2023년 8월 30일 임의경매 신청은 중복경매 신청한 거예요. 이 중복경매 신청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경매 사건에서 중복경매를 신청하는 이유는 먼저 접수된 경매 사건이 취소될 경우예요. 그러니까 취소돼 버리면 합의봐도 취소돼 버리면 기다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또다시 경매 신청한다고 하면 굉장히 상당한 지연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연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복으로 경매를 넣는 겁니다. 채권자가 아닌 업무상 또 중복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은행이니까요. 중복 경매 신청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8번 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 건물로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표기된 등기부예요. 유료정보 사이트에서도 보셨죠? 현재 살아있는 권리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어떻게 말소가 됐고 살아있는 등기 건물이 그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공부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의 등기부를 보면 갑구 1번에 갑구 순번 1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소유권자 정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래 금액이 표시되어 있죠. 소유권자가 2018년 5월 15일 최초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소유권자 날짜가 같아요. 보통은 취득을 하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날짜가 등재가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은 말소 기준 권리죠. 이렇게 2018년 5월 15일 날 소유권 등기와 같은 날이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뒤에는 다 뭐다? 그렇죠. 소멸되어진다. 임의경매 신청은 2022년도 5월 26일 2순위로 신청을 해서 중복경매 신청을 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중복경매는 취소되는 거를 경매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저희 지금 경매 사건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뭐지 싶으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지금 저희는 이 사건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뒤에서 설명을 쭉 드리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